자, 삼각형이 있습니다. 안 다쳤어? 뭐 쿵하고 했는데 핸드폰 안 다쳤어? 안 다쳤죠. 잠깐만 현준아, 너 파마 있니? 네. 아까는 넣지 못했는데 아니 원래 반kop 쓰는 줄 알았는데 파마 있구나. 영양도 있네 머리에. 그치? 코팅도 한 거지 그냥 파마하면서. 그쵸. 너의 의지야 엄마의 의지야? 네. 너의 의지? 오. 자 보자 해볼게요. 자, 우리가 무게중심을 찾는 방법입니다. 기본적으로 무게중심이라는 건 뭐가 필요하죠? 중선이 필요해요. 그래서 요 둘의 길이가 같아지는 요 점이 필요합니다. M이라는 점을 한번 먼저 구해보자면 얘는 당연히 이 둘의 중점이거든요. 그래서 2분의 x1, x2가 될 거고요. 2분의 y1, y2가 됩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요 녀석을 찾아갈 거예요. 우린 당연히 알고 있죠? 몇 대 몇이라는 걸? 2대 1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점, 무게중심이라는 녀석은 예를 들어 얘가 A라고 한다면 A에서 M을 2대 1로 내분하는 점이거든요. 그러면 A의 좌표가 주어져 있고요. M의 좌표가 주어져 있으니까 우리는 G의 좌표를 구하기 위해서 방식을 똑같이 따라갑니다. 2대 1이었어요. 그래서 2 더하기 1분의 2에다가는 얘를 곱합니다. 2에다가는 얘를 곱하고요. 그리고 1에다가는 얘를 곱하겠죠. 이렇게 됩니다. y도 마찬가지겠죠. 자, 이런 식이 되는데 그러면 여기는 약분이 당연히 될 거고요. 양분이 약분이 됩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최종적인 결과물은 3분의 x1, x2, x1, x2, x3가 남죠. 그리고 3분의 y1, y2, y3 형태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무게중심을 구하는 어떻게 보면 공식, 패턴이자 공식이 되는 형태가 될 수도 있겠고요. 자, 이런 맥락으로도 우리는 이 녀석을 이해할 수도 있겠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무게중심이었고요. 여기서 몇 가지 얘기만 조금 더 할게요. 자, 이런 얘기 했습니다. 자, 이렇게 길이를 준 다음에 이 내부에 한 점 P가 있대요. 이때 AP, BP, CP, DP 길이의 최소값을 구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저 P의 좌표를 어떻게 구해야 할까요? 최소값을 구하라 그러면 길이를 구할 수도 있겠고요. 좌표를 최소가 될 때의 P의 값을 구하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 자, 저 P를 어떻게 구해야 할까요? 지훈 알지? 네. 조용히 하고 지상이도 알지? 현준이는 알잖아, 그지? 일단 조용히 있고 자, 세 분은 조용히 계시고 자, 나머지 분들 저 P를 어떻게 구할까요? 나머지 분들이 모르면 현준이, 지성이, 지호 손으로 질문할 거야. 자, 저 P의 값을 어떻게 구할까요? 지은아, 하고 싶어서. 그래요. 자, 지은아, 어떻게 저 P를 구할까? 어떻게 구하면 될까? 하진아, P 어떻게 구하면 될 것 같아? 있잖아. P 어떻게 구할까?
직선의 어. 점. 그렇죠. 직선의 교점이죠. 자, 이 녀석과 이 녀석을 연결하시면 제가 아까 언급한 적이 있어요. 이런 문제 나왔을 때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다 싶으면 직선도로라고요. 맞죠? 보시면 P라는 점을 이렇게 직선의 교점으로 설정하면 봐봐. AP, BP의 길이 중에서 그러니까 따로 보는 거지. 이 길이의 합 중에서 가장 짧은 길이는 이들을 연결했을 때예요. 맞죠? 마찬가지로 CP, DP만 보자. CP, DP의 최단 거리는 그러니까 AP, BP의 최단 거리는 이거고 CP, DP의 최단 거리는 이거잖아. 그렇지? 그럼 당연히 각각의 최단 거리를 만족하는 P는 그들의 교점이 된다라는 원리입니다. 되셨나요? 요게 이제 점이 6개가 나올 수도 있겠고요. 그렇죠? 만약에 점이 6개가 나오면 당연히 6개의 교점이 되겠죠. 그렇죠? 이런 맥락으로도 이게 뭐랑 연계되냐면 직선의 방정식에서 서로 다른 3개의 직선 가지고 연계될 수도 있는 표현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리의 최단 거리를 구할 때는 무조건 직선 연결하는 거, 두 점의 길이의 형태로 문제를 푼다라는 걸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현준이 이거 알고 있었지? 오케이. 지성이도 알고 있었지? 네, 알겠습니다. 자, 알고 있다고 믿어드릴게요. 자, 이런 맥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가 있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남았어요. 개념 하나 남았습니다. 이런 녀석이 있습니다. 여기 삼각형이 있네요. 그리고 여기에 중점이 있어요. 여기는 중점입니다. 자, 그랬을 때 요게 길이를 A라고 하고 그 다음에 요게 길이를 B라고 하고 요게 길이를 C라고 하고 그 다음에 요게 길이를 D라고 하면 자, 중선이라는 건 당연히 이들의 길이가 같다는 소리죠? 그렇죠? 중선. 이게 중선인 거예요. 자, 우리 현준아 공식 불러봐. 네, 뭔 거죠? 중선 정리. 아, 중선. 아, 중선은 지성아 불러봐. A제곱 플러스 C제곱 루트래. C제곱 플러스 D제곱. 네, 맞아요. 자, 이걸 우리는 중선 정리 혹은 파포스의 정리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현준아! 우리 현준이 괜찮아, 현준아? 이게 뭔 차이냐면 현준아, 너희 셋은 똑같이 수업을 들었단 말이야. 그리고 이걸 기억하는 사람과 기억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딱 하나. 얘네들 마프를 풀었고 너는 마프를 안 풀었고 딱 그 차이밖에 없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수업을 너가 똑바로 안 들은 건 아니고 분명히 수업은 들었잖아. 근데 문제를 풀어봐야 그게 기억에 남는 거야. 지호랑 지성이는 그래서 꾸역꾸역 마프를 풀고 있거든. 다는 못 풀었어도. 그래서 얘도 한 200번 때까지 풀었고 얘도 한 300번 때까지 풀었나? 그렇지? 200번 때 그래. 자, 한 200번 때까지 풀었거든. 그러니까 그게 문제를 풀어보면 이제 기억에 남는 거야. 체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개념만 주구장창 듣는다고 해서 이게 다 내 것이 되는 건 아니야. 그 순간은 그렇구나. 괜찮아 현주랑 이제부터 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지? 왜 그런지는 알잖아. 딱 들어보면 어디선가 들어봤는데 맞다 그랬던 것 같아. 이 정도는 되잖아. 그럼 됐어. 자, 그럼 이제부터 얘가 도대체 왜 나왔는가에 대한 얘기를 해볼 거예요. 자, 지호야. 네. 이거 설명하려면 무조건 어떤 선이 필요해? 수직. 그렇죠. 수선이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A라는 선에서 밑면에 수선을 이렇게 그릴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길이 하나가 추가돼요. 이 녀석의 길이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여기를 E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리고 여기는 H라고 한번 정의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여기는 뭐가 되냐면 C에서 2를 뺀 값이에요. 뭐 당연한 거죠? 자, 수직선 내렸으니까 여기를 제가 2라고 설정했으니까 여기가 C였으니까 C에서 2를 뺀 값이 여기가 되겠고 H도 그냥 설정한 거예요. 자, 이제부터 이걸 가지고 좀 전에 나왔던 공식을 유도할 겁니다. 자, 봅니다. 우리는 수선을 그렸기 때문에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쓸 건데 여기서 사용할 수 있는 피타고라스의 정리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A, C, 여기 H라고 한다면 ACH 직각삼각형, AM, H 직각삼각형, ACH 직각삼각형. 밑변의 길이가 전부 다 다른 세 개의 직각삼각형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가볼게요. A의 제곱은 여기는 C하고 E를 더하는 값이에요. C 플러스 E의 제곱 플러스 H의 제곱. 자, 이 조그마한 거. D의 제곱은 E의 제곱 플러스 H의 제곱. 자, 이쪽입니다. 이쪽. B의 제곱은 C-2의 제곱 플러스 H의 제곱. 이렇게 설정이 됩니다. 자, 이제부터 이걸 가지고 뭘 만들어낼 거냐? 아까 나왔던 그 공식을 그대로 만들어낼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두 녀석을 먼저 한번 더해봤어요. 이 두 녀석을 먼저 한번 더해봤습니다. 그러면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은, 자, 우변에서는 2배의 C의 제곱 플러스 2배의 E의 제곱 플러스 2배의 H의 제곱 이렇게 남습니다. 괜찮죠? C제곱, C제곱, E제곱, E제곱 플러스 2CA랑 마이너스 2C는 사라지니까 그래서 H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녀석을 이제 어떻게 아까 우리가 꺼내왔던 그 형태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자, 근데 여기에 친절하게 이 아이가 들어가 있어요. 자, 얘가 이쪽에 있는 이 두 녀석을 어떻게 처리할까요? E제곱 H제곱, E제곱 H제곱. 아, 이거의 몇 배? 2배구나. 그럼 얘가 2배의 D제곱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최종적으로 A제곱과 B제곱을 더한 값은 2배의 C제곱 플러스 D제곱이 된다. 이걸 우리는 중선을 활용한 정리라고 해서 중선 정리, 흔히 이렇게 말하고요. 파푸스의 정리, 파푸스라는 사람이 찾아낸 거니까 그래서 정리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봐봐. 이걸 제가 왜 설명해 드렸느냐? 이 증명 과정이 네모칸으로 나와요. 이 증명 과정을 네모칸으로 내기도 합니다. 풍구에서 나왔어요. 이 증명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거기 네모 쳐놓고 거기에 들어갈 것으로 바람직한 뭐 골라라 이런 식으로 다르게 짝지어진 것으로 골라라. 그리고 원당도 나왔고요. 여기는 없지만 자,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게 나올 수 있는데 근데 이걸 그대로 내는 게 아니야. 이걸 그대로 내지 않고요. 그림을 막 이딴 식으로 만들어요. 자, 이렇게 해놓고 갑자기 여기다 뚝 해놓고 요거랑 뚝 해놓고 이렇게 세 개로 쪼개버립니다. 중선이 아니고 삼중선이거든요. 자, 이렇게 쪼개놓고 막 공식을 만들어. 물론 이제 그 공식이 어떻게 만들어진지 관심이 없고요. 요거랑 요거 가지고 요거랑 요거의 길이를 가지고 공식을 만들어냅니다. 물론 다 있어요. 어디에 있냐? 대학교 수학과는 배웁니다. 여러분들은 배울 필요 없는데 그러면 이제 선생님들은 이제 거기서 자기가 대학교 때 공부했던 것 중에서 하나 땡겨와가지고 거기다 빈칸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나온다고 장담을 못하는데 다 이런 식이거든. 이거 3개짜리 아니면 4개짜리예요. 원래 5개, 6개 이게 n개짜리까지 공식이 다 있거든요. 전에 보고 이딴 걸 외워 전 그런 거 말하는데 자, 어쨌든 간에 이런 것 중에서 하나를 땡겨오고요. 그거 가지고 이제 공식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근데 그 공식을 유도하는 방법이 다 똑같아요. 봐봐. 이 경우에는 수성 그립니다. 그러면 이 길이와 이 길이 여기 세팅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삼각형 하나, 이렇게 삼각형 하나,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해서 총 4개의 삼각형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그거 가지고 또 이런 패턴인 거야. 그러니까 뭐만 하면 돼? 수선 하나 그려. 수선 하나 그리고 피타고라스의 정리 여러 개 깔아놓고 그거 가지고 유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방법을 반드시 기억하고 계셔야 되고요. 자, 교환은 인사 쓰지 말고 교환야. 요거 이해 안 됐어 잘? 요거는 괜찮겠어? 근데 너가 직접 안 써보면 저렇게 하는구나 하고 돌아가면 집에 가서 까먹어. 그러니까 반드시 한 번쯤 해볼 만한 가치는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까지 우리가 지금 조금 쭉 한번 진행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저 중선 정리라는 건 이제 도형 파트, 도형의 이동이나 이쪽 파트에서도 종종 등장하니까 이 공식 자체는 기억하셔야 돼요. 중선 정리 2변 그리고 요 중선과 밑변 하나 그들의 2배와 같다. 저 정도 기억해 주시고요. 이런 것들. 그러니까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어떤 2점이나 3점, 4점들의 길이의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가 나오면 우리는 어떻게 접근하자? 결국은 이들을 연결한 직선이 해답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일단 그 둘을 연결해 보는 거지. 솔직히 이 문제에서도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했다면 4개의 선이 점이 있었다. 선을 그려보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그럼 P점이 다르겠네? 이렇게 이렇게? 그럼 P점이 얘가 되나? 근데 얘는 뭐 어떻게? 근데 이렇게 이렇게? 이게 P점이 되려나? 되네. 이런 느낌으로 연결해 보다 보면은 눈으로 보면 또 보이거든요. 그런 맥락으로 좀 접근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개념이 좀 길어졌긴 하지만 제가 필요한 개념들을 한 번에 싹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조금 얘기가 길어졌고요. 지우야, 네. 세 번째 들으니까 이제 거의 외워지지. 네. 그치. 그럼 이제 너희는 더 이상 개념은 필요 없는 거야. 그치? 솔직히 그 정도 하면은 더 이상 개념에 대해서는 건들 필요는 없고 이제 문제 풀이만 이제 진행하면 되는 거야. 그 연습. 솔직히 3번 들을 수 있으면 보통 학생들은 한 2번이 맥스 치거든. 그쵸? 2번 들으면 시험이 딱 시작되는데 어쨌든 3번 들으면 지금 3번째예요. 그쵸? 1월 달 했었고 그 다음에 올 여름에 이미 한 번 했었고 그 다음에 지금 3번째 하는 거니까. 자, 갑니다. 수직선 위의 두 점 사이의 거리 말씀드렸고요. 좌표평면 두 점 사이의 거리 말씀드렸습니다. 그들과 관련된 내용들의 문제가 되겠고요. 자, 여기서 하는 거 생각해 보시면 이런 문제는 학교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그렇죠? 원점과 점 사이의 거리, 그 다음에 두 점 사이의 거리, 단순 연산 문제이기 때문에 학교 시험에서 이런 것들이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자, 쭉 가다 보면은 10 이하 대륙하는 모든 정수의 A의 개수를 구하라. 이런 문제도 자 이미 다 풀어보셨, 세 분은 풀어봤지만 다른 분들 얘기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거 보시면 한번 해볼게요. 두 점 사이 거리니까 A에서 2를 뺍니다. 제곱할 거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 저 음수 진짜 싫어하거든요. 저 근데 마이너스 8에서 A를 빼는 이렇게 쓰는 거 너무 싫은데 이거 그냥 A 플러스 8이라고 써도 되나요? 지우가? 이거 이렇게 써도 돼요? 안 돼요? 돼요. 왜 돼요? 어차피 제곱했을 때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알고 써야지, 그치? 좋아요, 잘했어요. 그래서 A 플러스 8의 제곱. 근데 이거 여러분이 하나만 주의하시면 되거든요. 이런 문제 풀 때 신나가지고 이렇게 푼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제가 뭘 의도하는지. 거리잖아. 거리에 루트가 반드시 붙거든요. 근데 여러분 문제 풀 때 여러분 아는 문제 나오면 신나가지고 아싸 하면서 막 쓱 지워버린다. 없다고 치고 문제 풀어버린다. 그러면 이제 골치 아픕니다. 답 자체도 애매하게 나올 거고요. 자, 이렇게 루트가 구성되어 있는 거야. 근데 자, 지성아, 제가 양면을 제곱할 거거든요. 내 마음대로 막 제곱해도 돼? 부등식에서? 원래는 안 되잖아. 근데 얘는 돼. 왜 돼? 무조건 양수니까. 우리가 부등식에서 양변을 제곱할 수 있다는 건 언제 한해서 둘 다 양수의 경우에 한해서야. 그럼 자, 이 아이를 제곱을 해봤어. 그러면 a-2의 제곱 그리고 a 플러스 4의 제곱 그리고 100 이런 형태가 만들어질 거야. 자, 풀어보자. 2a의 제곱 16 마사 플러스 12a. 자, 그 다음에 4하고 88이 64. 그럼 68이거든. 그럼 넘어왔어. 마이너스 100이 넘어왔네. 자, 그럼 정리해볼까? a의 제곱 플러스 6의 a 요거 마이너스 30이 반절이니까 마이너스 16. 그럼 얼마? 8이 16. 그렇죠? 그래서 2하고 8 이렇게 되겠네? 맞아요? 그러면 그렇지. 마이너스 8하고 2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정수의 개수를 구하라. 현준아 정수 몇 개? 11개. 전에 내 기억에 아련한 기억에 이거 틀렸던 것 같은데 현준 옛날에 교수생으로. 그치? 과거는 있고 그치? 이제는 잘하니까. 그렇죠? 자, 이런 느낌으로 살아주시면 되겠다. 괜찮죠? 어렵지 않습니다. 자, 남자문항입니다. 자, 이게 제가 아까 했었던 내용입니다. 두 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y축의 점의 좌표. 도연아, 그러면 y축의 점을 좌표를 어떻게 잡을 거야? 0, 그렇죠. 0,y 잡으시면 돼요. 그러면 자, 도연아 x축 위의 점은 x
컴마. x축이 위에 있어. x좌표는 x일 거고 y좌표는 Y자에서 없다라고 하면 안 되고 얼마라고 해야 돼? 0. 그럼 좌표를 뭐라고 할까? x축에 있으면 X 콤마 0. 그러면 y는 2x 플러스 3 위에 있으면 x는 x고 y좌표는 뭐라고 할 거야? X 아니 2X 플러스 그렇죠. 이렇게 설정하시면 돼요. 별거 없습니다. 딱 세 가지 유형밖에 없어요. x축 위, y축 위, 직선 위. 물론 나중에 되면 이차 함수의 그래프 위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원의 방정식 위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y는 뭐 a의 x의 제곱 플러스 bx 이렇게 들어왔다. 그러면 좌표를 x, ax의 제곱 플러스 bx 이렇게 놓고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러면 잘 안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왜 제가 x축, y축 직선만 언급하냐면 이게 저 2차식이 돼버리면 생각해봐. 이거 거리 구할 때 얘 제곱 때릴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제곱에 제곱을 때리면 몇 차가 돼? 4차가 되겠죠. 그렇죠? 근호 안에 4차가 들어가 있네? 안 된다고 아직은. 그래서 여러분은 아직은 할 내외는 아니니까. 그래서 맨날 나오는 게 x축, y축, 직선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연산해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 직선 위의 점은 x,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저것도 x, 3x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자, 요거 한번 해봅시다. 자, 짜증나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외심입니다. 세 점이 주어져 있습니다. 지은아, 세 점이 주어져 있고 너한테 외심을 구하래. 어떻게 할 거야? 시험에 이 아이는 꽤 잘 나옵니다. 왜 잘 나오느냐? 여러분들을 겁나 짜증나게 하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풀까? 외심의 성질을 기억해봐. 외심.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 설마 세 변을 구해서 수직 이등분선을 다 구해서 그 세 직선의 교점을 구할까? 아니라고. 자, 우리가 세 점이 지금 주어져 있단 말이죠. 우리한테 외심을 구하래. 이거 구하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이걸 구하기 위해서 모르겠다. 중점 찾아서 수직 이등분선. 중점 찾아서 수직 이등분선. 물론 두 개만 하면 되기는 해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게 아니고요. 직선의 방정식 구하고 중점 찾고 그 점을 정점으로 가지는 기울기가 수직인 직선 그리고 중점 찾고 직선의 방정식 구하고 기울기가 수직인 직선의 방정식 구하고 그 둘의 교점을 찾고 해도 되는데 왜냐면 나머지 하나는 무조건 지날 수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해도 되지만 더 현명한 방법은 지성아 뭐야? 그렇죠. 외심이니까 반지름 이용하자. 세 점까지의 거리가 어떻다? 같다. 그럼 자, 이 문제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겠죠. x좌표가 뭐 a라고 하고 y좌표 b라고 한다면 a-6의 제곱 플러스 b-2의 제곱은 원래 루트예요. 그리고 x 플러스 3의 제곱 플러스 b 플러스 4의 제곱은 요건 x의 제곱이죠. a 제곱 그리고 b 플러스 6의 제곱.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들의 연립 방정식을 풀어줘야 돼요. 물론 다 루트니까 제곱 때리면 되긴 하겠죠. 그리고 다행스러운 건 전부 다 a제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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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제곱 다 가지고 있으니까 연립 방정식 풀면 제곱 무조건 다 소거돼. 그렇죠? 그러니까 a하고 b에 관한 1차식인데 한 번은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 제곱하시면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12a 마이너스 4b 플러스 36과 2니까 40. 자,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 플러스 6a와 그 다음에 8b 그리고 9와 16 그래서 25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 플러스 12의 b 그리고 36. 자, 그렇다면 이 세 개가 전부 다 a제곱 b제곱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일단 지우고 자, 이제 전부 다 1차식의 형태잖아요. 1차식의 형태니까 그냥 두 개씩 묶어보자. 첫 번째 식과 저 맨 마지막 식 한번 묶어보면 예를 들어 이항시켜보면 12의 a 플러스 16의 b 마이너스 4는 0 정리해서 4로 나눌게요. 3a 플러스 4b 마이너스 1은 0식 하나. 그 다음 얘랑 얘를 엮어볼게요. 이게 하나
1항 1을 한번 엮어볼게요. 그러면 요걸 2항에서 저걸 2항에서 6a 그리고 마이너스 4b 그리고 마이너스 11은 0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자, 요 녀석과 요 녀석을 자 얘네가 똑같네요. 둘을 더해보자. 더해서 9a 더했으니까 마이너스 12는 0. 그래서 a의 값은 3분의 4. 자, a 좌표가 나왔으니까 차근차근 여기다가 여기다 대입할까요? 자, 그러면 a가 3분의 4였으니까 4 플러스 4b 마이너스 1은 0. 4b의 값은 마이너스 3. b의 값은 얘는 마이너스 4분의 3입니다. 그래서 a 좌표랑 b의 좌표를 우리가 구해낼 수가 있겠다. 되셨죠? 근데 이런 문제가 시험에 나오면 짜증내지 말고 그냥 감사하면서 푸세요. 왜? 무조건 답은 나오잖아. 그치? 연산이 엄청난 거 아니잖아. 우리 막 3차, 4차 강경식 풀었고 보기차식 풀고 항등식 나머지 정리 인수정리 풀던 시절을 떠올려봐. 그 시절에 비하면 그냥 얘는 그냥 단순한 연립 2차 방정식이니까 차근차근 식 쓰시고 자 이때 제가 했던 거 떠올리세요. A제곱 B제곱은 어차피 똑같이 다 가지고 있으니까 어차피 제거되니까 제거하고 시작하세요. 어차피 양수니까. 그리고 나서 나머지를 가지고 1차식의 형태로 정리하시면 되겠다. 이 정도 생각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이거 볼게요. 두 점이 있어요. X축 위의 점에 대해서 AP제곱과 BP제곱의 최소값을 구해보자. 자, 요 얘기입니다. 애매한데? 시간이 돼버렸네요. 공주 시간이. 그냥 물어볼까? 지호야. 최소값 말고 최소값이 되는 피해자. 최소값이 피해자고요. X축 위에죠. 마이너스 1하고 7의 중점은 얼마? 3. 그럼 답은 3이겠죠? 3콤마요. 자, 이거는 이제 이따가 점심 먹고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식사 맛있게 하시고 우리 뵙도록